솔직히 둘 중에 어떤 거 리뷰가 더 궁금함? 투표 받는다고 바로 리뷰할 건 아닌데 그냥 말 걸고 싶어서 물어봄. 대부분 리뷰가 울트라폰이라 특색 있게 주연님이 말아주시는 기본형 리뷰 보고 울트라는 싶습니다. 천지에 널려서 제발 노말 모델로. 노마리오 하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할 기종이라 이 부분에 대한 정보 노마리오 야생약. 플러스단 살려주세요. 역시 베이스 모델 리뷰를 해야겠구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갤럭시 S25 후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트라 리뷰를 먼저 할까 일반 리뷰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쓴 모델이 울트라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이 베이스 모델이었거든요. 울트라가 당연히 성능이나 카메라나 내구성이나 디자인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빠지는 게 없는 제품이었지만 막상 책상 위에 이렇게 울트라랑 베이스랑 둘 다 있을 때 제일 손이 많이 갔던 거는 베이스 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을 왜 제 최애 모델로 골랐는지 실제 사용 후기는 어떤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렛츠고! 우선 제가 이 베이스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와 가벼운 무게 때문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울트라, 폴드, 플립, 아이폰 16 프로, 폴드 SE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고사양 폰들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자꾸 무거운 모델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처음 나왔을 때는 울트라 모델을 주력으로 쓰고 울트라 모델을 리뷰하려고 했었는데 일반 모델을 한번 들고 나니까 너무 가볍고 손에 착착 감기는 게 와, 이렇게 가벼운 폰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었잖아 싶기도 하고 내가 왜 그동안 고스펙 폰을 욕심내느라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잊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S25 울트라는 전작 S24 울트라에 비해서 진짜 네모 반듯하게 아주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전작은 이렇게 좀 그립감 좋으라고 동글게 깎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납작하고 네모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 부분이 이 모서리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하얘지고 뻘개지고 첫날 딱 사용해보고 너무 손이 아프다 이러고 케이스를 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그나마 그래도 쓸만하네요. 좀 무겁고 벽돌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래도 저래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써보니까 진짜 신세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사용 리뷰 때도 진짜 가벼워서 좋다고 했던 아이폰 16e 아이폰 16e보다도 5g 더 가볍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베이스 모델 국내판에도 울트라랑 똑같은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들어갔고 램도 울트라랑 동일하게 12기가 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칩셋도 똑같고 램도 똑같으니까 더 작고 가볍고 얇은데 동일한 사양에 비슷한 성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해외 리뷰들 보니까 북미판은 원래부터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에도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였는지 바뀐 거 없다 이런 얘기하는 리뷰도 있던데 국내는 다릅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일반 모델이 드디어 빛을 볼 차례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써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사용 후기 털어볼게요. 첫 번째, AI 기능 진짜로 많이 쓰나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AI 없을 때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일단 S25 시리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바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하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받아 적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바로 대답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등록하거나 메모 작성하는 것도 그냥 이 측면 버튼 눌러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당장 4월 14일에 미팅이 잡혔다 그러면은 4월 14일 오후 2시 미팅 일정 등록해줘. 네, 일정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편집자 미팅. 이런 식으로 삼성 기본 순정 앱이랑도 연동이 돼가지고 일정도 등록도 해주고요. 그리고 메모도 바로 등록이 돼요.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모델 리뷰 포인트 적어줄 테니까 메모장 등록해줘. 네,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모델 리뷰 포인트 메모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빠른 요약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화면에서 측면 버튼 길게 눌러서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를 들어가서 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도 바로 요약해줘. 영상을 요약을 해버려요. 이거 진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 영상에 타임코드까지 찍어주고 유튜브 영상 요약도 해주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이런 것도 되게 편했고 측면 버튼 눌러가지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카메라를 연 다음에 이 카메라로 이런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해줘.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번역도 해주고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서클 투 서치나 AI 지우개나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서 워낙 일상 속에서 쓸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정말 잘 쓰고 있고 의외로 되게 잘 쓰고 있는 기능이 AI 오디오 지우개. 브이로그 같은 거나 영상 찍다 보면은 음악 소리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러면 아예 저작권 때문에 그 영상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음악이 안 켜져 있던 것처럼 음악 소리를 싹 없애버린다거나 사람 말소리만 싹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맛있겠다. 디저트 뭐 먹을래요? 뭐 좋아할게요? 근데 저는 무조건 여기 이거 있어. 카이막 여기 유명해. 거의 이런 기능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도 제대로 안 됐던 기능인데 이걸 그냥 갤러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고 특히나 그동안 브이로그는 사실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으로 많이 찍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런 오디오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음악이 지워지거나 목소리가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또 통화하면서 쓰는 실시간 통역 기능도 제가 일본 여행 다녀왔다가 후쿠오카 공항에 카메라를 두고 와가지고 그 카메라 찾느라고 일본 공항 관계자분들이랑 통화를 이 통역 기능으로 했는데 진짜 원래 같으면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물건 찾거나 통화하는 거는 너무 진땀나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막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같이 막 하니까 다 알아듣지만 통화는 정말 그 장난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다 가능했고 특히나 이 통역 기능 쓰는 거는 제가 나중에 그 주연 이 채널에 브이로그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와서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카메라. 의외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충분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콘서트에서 직캠을 찍어야 한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울트라가 더 메리트 있겠지만 물론 매주 뭐 콘서트를 가실 수도 있고 팬사인회를 가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는 폰카 대여 서비스가 또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만 대여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처럼 오히려 인물 사진 모드를 들고 다녀서 많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 브이로그 같은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저는 베이스 모델이 갖고 다니면서 찍기도 좋고 일단은 베이스 모델인데도 5배 줌 인물 사진도 되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 둘 다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사진들 보시면은 명암 표현도 굉장히 잘 되고 인물 사진 모드라고 해서 부자연스럽게 보케가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뒷배경은 날아가면서 내가 찍는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진짜 무슨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찍히더라고요. 특히나 사람 사진을 찍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사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을 때도 인물 사진 모드를 쓰면 원하는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명암 표현이나 심도 표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활용을 했고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쪽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을 5배 줌으로 찍고 열어보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엄청 선명하게 간판도 다 보이고 창문까지 이 선들도 되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차창 밖으로 찍은 사진을 약간의 색 보정만 해주면 진짜 멋진 풍경 사진이 되더라고요. 이게 울트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반 모델에서도 이 정도의 사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풍경 사진 찍거나 음식 사진 찍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AI 지우개 기능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쇼폼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장난삼아 웃자고 막 머리도 지워보고 옷도 지워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지만 실제로 사진 수정할 때 노트북 화면에 막 지문 자국이 이렇게 있는 것도 AI 지우개로 싹 지우면 깨끗한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올라가 있다 그럼 얘만 깔끔하게 지워낸다거나 여행지에서 사람 찍어줄 때도 뒤에 누가 지나가고 있다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풍경이 안 예쁘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도 AI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면 바로 깔끔한 사진으로 재탄생되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촬영도 8K 촬영도 되지만 4K UHD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요. 고화질의 인서트 컷을 찍어야 된다거나 우리 테크 채널용 인서트 촬영을 급하게 뭐 잠깐 찍는다거나 하는 거에 용도에도 쓰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영상 촬영할 때 흔들림을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여행 풍경이나 이런 걸 찍기에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예전에는 갤럭시 카메라가 영상 촬영에서는 확실히 아쉬웠는데 최근 들어서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촬영할 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이건데 이 카메라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줌 레버가 떠요.
마치 캠코더로 줌을 넣는 것처럼 되게 더 자연스럽게 줌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줌을 넣거나 멈출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딱 멈추죠. 뭔가 덜커덩하고 멈추는 느낌이 아니라 기존에 이런 줌 버튼으로 촬영을 하려면 이렇게 더럭 들어가고 멈출 때 뭔가 덜커덩하고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영상 찍을 때 아쉬웠는데 이 캠코더 줌 기능 같은 레버로 하니까 엄청 부드럽게 조절이 돼가지고 이거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랑 스피커 얘기를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화질은 3개 모델 중에 유일하게 FHD 플러스급입니다. 사실 저는 고화질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이나 TV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가격은 사실 아이폰 16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인데 화면 주사율을 120Hz까지 지원한다는 게 갤럭시의 장점이기도 하고 최대 밝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밝기가 겨우 이 정도예요. 밝기 최적화를 끄고 이 더 밝게 기능을 켜면 완전 밝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조명이 앞에 되게 밝게 있는데 거의 뭐 시인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엄청 밝아져요, 화면이. 그래서 최대 밝기까지 쓰게 되면은 한여름에 강한 햇빛이 내려져도 크게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고 스피커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이폰 16이랑 비교하면은 고음부에 좀 부드럽게 소리가 처리되는 거는 약간 덜하긴 해요.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쓰면 공간감이나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가끔 이제 노래 틀어놓고 맥스 볼륨 해놓고 샤워하면 맥스 볼륨인데도 출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일반 모델 이제 몸체도 작고 하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긴 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나쁘진 않다 정도였어요. 배터리랑 충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울트라의 배터리가 이번에 진짜 거의 막 깡패를 넘어서 조직 보스급의 배터리더라고요. 얘가 진짜 무서운 게 실사용을 안 하는 상태로 그냥 제가 책상에 냅뒀는데 사용을 안 해도 이게 통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배터리가 닳는데 거의 한 일주일? 아예 안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사용을 했을 때도 이틀 동안 충전을 아예 안 해도 살아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물론 일반 모델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완충해서 나오면 그냥 저녁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행 중이라면 보조 배터리 하나 챙기면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였는데 제가 쓴 거 배터리 기록을 조금 보여드리면 오늘도 보시면 배터리가 거의 닳지도 않았고 아예 나올 때부터 100%로 나오지도 않아요. 뭐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걱정 없이 쭉 쓰는 정도였고 이날을 진짜 적극적으로 썼네.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충전 하나도 안 하고 쓴 건데 15%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하다 정도였어요. 근데 충전 속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선 충전 속도는 최대 25W고 무선 충전 속도는 최대 15W인데 어제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15 울트라 뜯어봤는데 유선 충전 속도가 90W고 무선 충전 속도는 80W더라고요. 배터리 종류나 기술 자체도 다르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25W는 전 세계 수준에서는 확실히 뒤처지긴 하죠. 그리고 무선 충전 속도도 갤럭시도 이제 C2가 들어가면서 맥세이프라고 해야 되나 3세이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케이스를 끼고 쓰고 있는데 충전 속도가 15W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붙일 때도 충전은 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착 붙질 못하고 얘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르륵 흘러내리는 이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맥세이프 카드 지갑은 이렇게 카메라가 가려져 버리거든요. 울트라에 붙이면 괜찮나 싶으시죠? 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 넣는 이유는 C2 충전 코일이 여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위치를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조금만 이렇게 내려서 붙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프로세서와 똑같은 램 용량이 들어갔는데 성능 차이는 어떤지 3D 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둘 다 전원은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돌렸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베스트 스코어는 울트라가 6800, 일반이 6555 그래서 한 24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최저 점수를 보시면 3899 대 3342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0 몇십 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엄청 막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반도 꽤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성도 보시면은 울트라가 57.3, 일반이 51로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점수 변화가 어땠는지도 좀 볼게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둘 다 중간에 계속 이제 스로틀링 관리를 하려고 점수가 다시 조금
조금씩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일반은 두 번째 루프부터 바로 확 떨어졌다면 울트라는 조금 더 성능을 유지하면서 세 번째 루프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떨어지는 구간이 일반보다는 울트라에서 좀 더 늦게 온다 정도였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실사용 후기를 다 털어봤는데요. 사실 삼성이 이번에 진짜 잘한 게 베이스 모델에도 같은 사양을 넣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굉장히 끝나누기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 일반 모델은 메리트가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그런 기업의 어떤 양심 없는 끝나누기로 어떤 모델에 더 밀어주려고 하는 막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았고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좋은 성능과 쾌적한 사용 환경을 누릴 수 있게끔 고민한 흔적이 여기서 보였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의 갤럭시 시리즈 중에 특히나 만족스러웠고 하이스펙의 정점이 어디인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나한테 필요했던 조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다 들어갔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일반 모델, 베이스 모델이 내가 찾던 휴대성, 내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충분히 좋은 성능, 충분히 좋은 카메라, 활용도 높은 AI 기능들까지 다 들어간 폰인 것 같아서 가격대를 생각해도 확실히 이점이 있는 제품이고 아직까지 올해 최고의 스마트폰은 S25 베이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내년부터 다시 갤럭시에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무튼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래도 베이스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모델이나 이유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